이 세계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하지만 이 남자는 조금 다르다. 맞으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맞을수록 강해진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으며 스스로 시험대 위에 선 남자. 이것은 맞으면서 성장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다. 이 남자는 이상하다. 보통 사람들은 맞으면 쓰러진다. 하지만 그는 다르다. 주먹을 맞을수록, 몸이 부서질수록 그는 점점 더 강해진다. 고통은 그에게 저주가 아니라 힘이 된다. 사람들이 도망칠 때 그는 싸움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홍무 73년 7월 중순. 날씨는 숨이 막힐 듯 더웠다. 첨보성 외곽. 역참. 쳐라. 더 세게 쳐.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 웅표는 차를 마시며 큰 소리로 호통쳤다. 그는 철권방의 말단 두목으로 이 역참을 관리하고 있었다. 호방의 쓰레기들이 감히 여기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고 보호비를 내놓으라며 떠들어댔다는 사실이 아직도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인원은 10몇 명, 대부분은 얼굴이 퉁퉁 부은 채 머리를 감싸쥐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2명만 남아 있었다. 한 명은 이미 혼비백산에 도망쳤고 다른 한 명은 도망치지 않았다. 아니, 도망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형제들을 풀어주라며 큰 소리를 쳤다. 웅표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결과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 남자는 10대 명에게 둘러싸여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었다. 죽일 거면 죽여봐라. 아니면 내 형제들 풀어줘.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해주겠다. 젊은 남자가 바닥에 엎드린 채 사정없이 얻어맞으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눈앞 상황을 전혀 보지 못한 듯한 기세였다. 그 기세만 보면 이 정도로 처참하게 맞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다. 그의 이름은 림범. 이 세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떠돌이였다. 원래는 암흑가 세력과 엮일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의지할 곳이 필요했다. 그리고 방금 도망치지 않은 것은 전부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이곳에 온 뒤 그의 머릿속에서는 마치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듯한 광경이 펼쳐졌다. 천지가 아직 열리지 않은 시절. 혼돈 그 자체. 홍몽의 빛이 번쩍이며 사라지고 화면이 전환됐다. 거대한 용광로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위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커다란 글자들이 떠 있었다. 홍몽 연마로. 그리고 연마로의 왼쪽에는 하나의 창이 떠올랐다. 연마할 대상을 투입하십시오. 그 순간 그는 멍해졌다. 귀신에 홀린 듯 손이 움직였고 투입 버튼을 눌렀다. 투입창 안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대된 거인이 나타났다. 알몸이었다. 자세히 보니 그 거인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 몸 주변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연마를 기다리는 재료처럼. 게다가 창 옆에는 세로로 된 에너지 바가 하나 있었다. 그 바는 미동도 하지 않다가 누군가에게 한 대 맞는 순간 아주 조금 올라갔다. 그제야 림범은 깨달았다.
연마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것이었다. 연마로의 오른쪽에는 게임처럼 신병 연마 수치창이 떠 있었다. 초기 상태는 새하얀 공백뿐이었지만 그의 노력 덕분에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신병 형태, 인간형, 등급, 흑철 1단계, 3류, 진행도 90%, 신병 특성, 치료, 신병 재능, 화염 저항, 칭호, 호방의 집신. 신시대의 혜택을 듬뿍 받은 사람이었다. 각종 현대 지식의 세례를 받은 그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리 없었다. 잠깐만 생각해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신병 취급을 받으면 어떤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지금의 그는 괴로우면서도 즐거웠다. 아프긴 했다. 정말 아팠다. 하지만 그 고통 뒤에는 매번 따뜻한 기운이 밀려왔다. 맞을 때마다 확실히 강해지고 있었다. 민범을 둘러싸고 패고 있던 철권방 방도들 역시 이상함을 느꼈다. 이 자식. 진짜로 즐기다. 이 정도로 맞았으면 벌써 기절해야 정상인데 아직도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걸 근성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다. 이건 완벽한 모욕이었다. 열댓 명이서 패는데도 상대를 굴복시키지 못하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민범의 비명은 처절했고 듣기만 해도 얼마나 맞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웅표가 냉소하며 물었다. 복종할래? 복종은 내 애미나 해라. 민범이 큰 소리로 욕을 내뱉었다. 쳐라. 더 세게 쳐. 웅표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이 상황에서도 저렇게 날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저 자식을 폐인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거꾸로 쓰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미 겁에 질린 호방방도들은 쭈그리고 앉은 채 민범이 맞는 모습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호방에 언제 이런 미친놈이 들어왔단 말인가. 한마디만 빌었어도 끝날 일이었다. 가만히 기다리면 형님들이 구하러 올 텐데 이렇게 입을 세게 놀려서 좋은 결말이 있을 리 없었다. 패고 있던 철권방 방도들 역시 완전히 열이 받았다. 이 정도로 맞아놓고도 자기네 두목에게 대들다니. 안 패면 누굴 패겠는가? 처절한 비명은 끊이지 않았다. 민범은 계속해서 수치창을 확인하고 있었다. 진행도가 오르는 속도를 보자 절망감이 밀려왔다. 이 정도로 얻어맞았는데도 진행도는 아직 1%도 오르지 않았다. 분명 누군가가 대충 치고 있었다. 점점 자신을 둘러싸고 패고 있는 녀석들이 슬슬 힘에 부치는 게 느껴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피곤하면 꺼져라. 힘있는 놈으로 바꿔와. 하지만 뜻밖에도 이 자식들은 맞는데 중독이라도 된 듯했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여전히 그의 연약한 몸을 계속해서 유린하려 들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민범은 그대로 죽은 척했다. 미동도 없이 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형님, 이놈 조용해졌습니다.
웅표가 손을 내저었다. 자기가 죽을 짓을 했으니 누구 탓이겠어. 림범을 둘러싸고 있던 철권방 방도들이 흩어졌다. 쭈그리고 앉아있던 호방 방도들은 꼼짝도 하지 않는 림범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다. 멀쩡히 살아있던 사람이 괜히 고집부리다 이렇게 죽다니? 살면 얼마나 좋아. 왜 그렇게 버텼을까? 그런데 바로 그때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림범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마치 회광반조처럼. 그리고 갑자기 반대편으로 돌진해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철권방 방도들은 곧바로 반응했고 다시 한번 림범을 덮쳤다. 주먹과 발이 동시에 날아들었다. 모든 게 처음으로 되돌아간 듯했다. 조금 전까지 패고 있던 방도들은 헐떡이며 이상한 표정으로 다시 맞고 있는 림범을 바라봤다. 우리가 약한 건가? 아니면 얘가 너무 잘 버티는 건가? 호방이 대단하긴 하네? 내가 보니까 철권방 너희는 다리 힘 빠진 놈들뿐이야. 림범은 알고 있었다. 더 세게 맞고 싶으면 말로 모욕해야 한다는 걸.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도 나름 경험이 있었다. 비명은 끊이지 않았다. 전부 림범이 의도한 행동이었다. 처절한 비명으로 녀석들의 신경을 자극해 더 흉폭하게, 더 잔인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을 때리는 사람들 중 유난히 아픈 타격을 주는 놈들이 있었다. 고개를 살짝 들어보니 역시 예상대로 몇 명은 덩치 큰 장정들이었다. 반면 말라비틀어진 놈들 몇 명은 유난히 튀려고 했다. 힘도 없으면서 괜히 앞으로 나와 설치다가 바깥쪽의 장정들까지 가로막고 있었다. 한심한 놈들. 쓸모도 없으면서 시간만 낭비시키고 있었다. 림범은 더 생각하지 않았다. 혼란을 틈타 그는 말라깽이 몇 명의 급소를 움켜잡았다. 젠장. 꺼져라. 내 알. 비명을 지르며 그들은 무리에서 빠져나왔다. 두 손으로 하체를 부여잡고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다. 아팠다. 정말로 아팠다. 저 자식이 이런 비열한 짓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들이 빠지자 바깥에 있던 장정들이 제대로 손을 쓸 수 있게 됐다. 웅표는 미간을 찌푸리며 하체를 부여잡고 있는 부하들을 노려봤다. 쓸모없는 놈들. 방해꾼들이 사라지자 림범은 효과가 확실하다는 걸 느꼈다. 최고였다. 이 느낌. 아프긴 아픈데 정말로 상쾌했다. 진행도가 오르고 있었다. 91%에서 92%.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게 바로 그가 원하던 상황이었다. 역시 장정이어야 했다. 지금의 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장정뿐이었다. 장정은 좋다. 장정은 강하다. 장정은 정말 최고다. 점점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후! 그를 패고 있던 장정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너무 오래 힘을 쓴 탓에 체력이 바닥나고 있는 게 분명했다. 림범은 이해했다. 사람 패는 것도 체력 소모가 큰 일이다. 보통 사람은 오래 못 버틴다. 하지만 너희는 장정이잖아. 이게 얼마나 됐다고 벌써 숨이 차냐? 안 된다. 뭔가를 해야 했다. 이놈들의 잠재력을 끌어내야 했다. 장정들이 잠시 쉬려는 순간 림범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해주세요. 제발, 더는 때리지 마세요. 마침 조금 지쳐있던 모두가 멈췄다. 이제서야 아픈 줄 아는 모양이었다. 진작 그랬어야지. 그런데 림범이 고개를 들었다. 이를 드러내며 흉측한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내 안에 정말 하얗더라. 내 안에 물기 가득하던데. 내 안에 엄청 부드러워 보이더라. 경악이었다. 헐떡이던 장정들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다. 눈은 툭 튀어나올 듯 부릅떠졌고 충혈돼 있었다. 저 자식에 맞고도 남을 얼굴을 보자 머릿속에는 아내가 능욕당하는 장면이 떠오르는 듯했다. 젠장.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남은 힘을 전부 끌어모아 주먹과 발을 잇는 힘껏 꽂아 넣었다. 비열하다. 역겹다. 림범에게 완전히 긁혀버린 그들은 저 자식을 때려 죽이지 않으면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쭈그리고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던 호방방도들은 입을 떡 벌린 채 멍하니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미친놈이다. 점점 진행도가 93%에 도달하자 림범은 다시 느꼈다. 이놈들. 완전히 힘이 빠졌다. 아무리 자극해도 소용없었다. 거친 숨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 이미 한계였다. 타격은 눈에 띄게 약해졌고 심지어 아까 쫓아낸 말라깽이들보다도 못했다. 이대로 계속 맞는 건 시간 낭비였다. 전략을 바꿔야 했다. 림범의 시선이 웅표에게로 향했다. 의자에 앉아있는 웅표는 흉악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고 근육은 단단하게 뭉쳐 있었다. 확실히 지금 이놈들보다 훨씬 강해 보였다. 목표를 정했다면 움직여야 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만 때려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웅 형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 기회를. 림범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힘없이 떨렸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장정들은 잠시 망설였다. 아까의 일을 떠올리면 또 꿍꿍이가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이 정도로 얻어맞았으면 누구라도 겁을 먹을 법했다. 쭈그리고 앉아있던 호방방도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 끝이구나. 아무리 쇠붙이라도 이렇게는 버티지 못한다. 그들은 림범을 얕보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는 진짜 사나이였다. 너무도 고집스러웠다. 그들 역시 한때는 림범처럼 혈기왕성한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수없이 맞아본 뒤에야 알게 됐다. 강호는 주먹질이 전부가 아니라 살아남는 게 진짜라는 걸 말하게 해라. 웅표는 그 완강한 놈이 마지막에 무슨 소리를 할지 보고 싶었다. 막다른 길에 몰려 비굴한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 그걸 보는 게 그에게는 최고의 쾌감이었다. 민범은 비틀거리며 웅표 쪽으로 걸어갔다. 몹시 허약해 보였다. 언제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한눈에 봐도 상상을 초월하는 구타를 당한 모습이었다. 모두가 민범을 바라봤다. 놀라는 사람, 통쾌해하는 사람, 묘하게 감탄하는 사람. 이제야 항복하다니 정말 대단하긴 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 꼴을 보니 중상이다. 오래 못 살 것이다. 웅표는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민범을 비웃듯 내려다봤다. 경험상 저 자식은 자기 앞에 오면 무릎이 풀려 주저앉아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콧물 눈물 다 쏟아내며 울부짖을게 분명했다. 이미 전개는 다 읽혔다. 웅표는 스스로를 꽤 똑똑하다고 느끼며 턱을 살짝 치켜들었다. 입을 열려는 순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벌어졌다. 짝! 민범의 손이 번쩍 올라가 웅표의 살집 많은 얼굴을 후려쳤다. 퇴! 침이 그대로 얼굴에 튀었다. 젠장! 죽일 거면 죽여봐라. 못 죽이면 넌 내 손자다. 호방은 누구 밑에도 안 굽힌다. 나림범은 너 따위 안 무섭다. 정적. 완벽한 침묵. 모두가 얼어붙은 채 눈을 부릅뜨고 그 광경을 바라봤다. 지금 대체 뭘 본 거지? 웅 형님이 뺨을 맞았다. 그것도 모자라. 침까지 맞았다. 아, 미친 건 저놈인가? 아니면 이 세상인가? 철권방 방도들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웅표가 떨고 있었다. 그건 공포가 아니었다. 폭발 직전의 분노였다. 웅표가 미치면 누구도 무사하지 못했다. 방을 지키는 개조차 그 앞에서는 꼬리를 말고 떤다. 저 자식이 어떻게 감히. 정말로 사람이 죽는 날이 될지도 몰랐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통은 더 깊어질 것이고 적은 더 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다. 맞는 만큼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된다.